어제 뉴욕 증시 CPI 예상보다 빠르게 두 날 환호하면서 나스닥만 7%가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좀 세게 왔죠, 어제. 그래서 이제 나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나스닥 어제 최저점 바닥 찍고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세게 왔는데 우리나라도 갭상승하면서 많은 상승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 때문에 좀 반등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물가가 떨어진다면 네. 이제 12월 달에 있는 마지막 금리 인상이 0.75%가 아니라 0.5%. 0.5%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고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 중요한 건 그 내년이죠. 네. 내년 금리 인상이 둔화가 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냥 스텝을 밟고 가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나이 참, 자, 은행이 이자를 많이 주면서 자금들이요, 이제는 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쵸.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맞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7에서 10%까지도 지급해 주니까 다 은행 가죠, 지금.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이제는 주식 투자나 뭔가 뭐 부동산 투자나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은행에다 짱파가 놀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면서 그런 부분들도 경제를 좀 옥죄이는 하나의 지금 뇌관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네네. 빨리 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여파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서민들도 다 힘들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장이 좀 풀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확 좋아졌어. 네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 1,400원을 돌파했을 때 환율 1,600원 간다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물렸어. 갔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 찍고 1,600원 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1,300원까지, 그래서 2%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도 많이 하락을 했다, 많이 좀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제 10%대 들어온 게 하루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소폭이지만 그래도 잡히곤 있지만 이게 이제 얼마나 탄력을 받아서 줄어들까라는 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요 정도 떨어지면 모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다 하고 왁 이제 사람들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도 좀 비슷해요. 7%대까지 떨어진 게 이제 가속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7%가 중요한 점은 생각보다 좀 천천히 떨어졌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가속도를 받을 수 있는 뭐 이제 페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요것들이 빨리 잡혀야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리를 잡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뭐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와중에 미국에서요, 한국 환율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왜 이거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도 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팍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그거보다는 일단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 제외한 매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네. 왠 줄 아십니까? 왜요?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수출하는 국가잖아. 근데 환율에 따라서 수출되는 물건의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한중일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국가들이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 물건을 받아들일 때 환율에 따라 맺어지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중일은 커플링으로 이제 셋이 묶여가지고 관찰 대상국 지정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 외에는 뭐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대부분 보면은 그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받는 국가들이고, 환율 관찰 대상국은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서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교역 조건 유리하게 국가가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수출을 주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 하나하나에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환율 가치 대상국 지정 보면은 그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다 돼 있다. 안전망 강화 등 제 언급이 됐는데 참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이제 아무튼 자 그리고 중국 코로나 빗장 푼다고 합니다. 홍콩 증시 8%까지 이제 껑충이었는데 중국 애들이 이게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국이 코로나로 닫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 많이 줄었죠. 그쵸. 줄고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많이 줄어서 아무래도 그 중국 애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갈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나 이거를 통해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제 동대문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와가지고 따이공들이 와가지고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빗장을 풀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풀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그 이제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들 물건을 사서 중국으로 이제 가져가는 따이공들이 들어오면서 소상공인들이나 동대문 쪽이 조금 시장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좀 경제가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드디어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대만 등 논의가 조금 있을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발 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조금 해결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권에 대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너무 이제 우크라이나, 대만 등등등 뭐 사우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고 서민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 그쵸. 그러니까 부자들은 모를 거야. 근데 서민들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미세먼지 또 올라오겠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빨리빨리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